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4주 1차 시 강의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방법에 의한 자음들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세 번째 PPT 17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세 번째 PPT의 뒷부분이 조금 남았죠? 네, 그래서 세 번째 PPT 18쪽 자음의 분류 좋은 방법에 의한 그 분류 다음 페이지인 그 폐쇄음의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의 특징에 따른 분류 체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주차 PPT의 18쪽을 보시면 제목이 폐쇄음의 외파음과 미파음이다. 말 그대로 외파음에 파는 그 파열음, 폐쇄음의 그 파자고요. 그 다음에 외는 바깥 외자예요. 그리고 미파음, 불파음은 안일 미자 혹은 아니 불자. 그러니까 외파음은 공기가 밖으로 개방되어서 나온다는 뜻이고, 미파음 혹은 불파음은 안일 미자든 아니 불자든 공기가 파열하지 않는, 즉 외부로 개방되어 나오지 않는 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 음소, 특히 폐쇄음의 한 음소의 변이음 이야기할 때 좀 간단히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그 좋은 음성학적인 그 배경을 좀 더 상세히 그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기억이 나겠지만 그 각가로 안에 들어있는 그 기호는 한글 자모로 썼지만 편의상인 것이고 음성기호라는 의미 기억나죠? 네. 그래서 양순 폐쇄음 분류들이죠. 우리가 이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 지났으니까 다 암기했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해놓으면 수업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양순 폐쇄음, 그 다음에 연국의 폐쇄음 3개, 그 다음에 치조 폐쇄음 3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굳이 비읍, 쌍비읍, 피읍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한글 자모가 들어있는 것은 그야말로 편의적인 것이고요. 음성기호, 음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손 폐쇄음 3가지, 간단히 말하면 평은, 경은, 유기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연국의 폐쇄음 3가지, 그 다음 치조 폐쇄음 3가지는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서 발음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폐쇄음의 속성으로 분류했던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럼 이 폐쇄음, 다른 말로 이제 파열음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크게 그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가 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양순 폐쇄음이다. 그러면 두 입술이 폐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국의 폐쇄음이다. 그러면 후설과 연국의 쪽이 폐쇄되는 것이고, 치조 폐쇄음이다. 그러면 전설과 치조 쪽이 폐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정 조음 위치에서 폐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폐쇄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속 단계가 있죠. 해당 조음 위치에서 폐쇄가 되는 그 폐쇄의 지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후행하는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뒤에 휴지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위해서건 어쨌든 개방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이 개방 단계를 다른 말로 이제 파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파열음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폐쇄의 단계를 포커싱을 해서 명칭을 붙이면 폐쇄음, 개방 단계를 초점을 두고 말을 하면 파열음이 된다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폐쇄음은 혹은 파열음은 폐쇄, 지속, 파열의 즉 개방의 3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 폐쇄음의 3가지 속성 가운데 마지막에 개방 단계를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 단계가 없다는 것은 파열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미파음이나 불파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방 단계까지 다 있을 때는 이제 외파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 소리는 정해진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음소의 변이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PPT에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외파음으로 실현될 때는 음절 초성이고, 그 다음에 미파음 혹은 불파음으로 실현될 때 같은 용어예요. 선생님은 미파음이라는 게 조금 입에 붙어서 미파음이라고 더 많이 할 텐데 같은 말이니까
네, 그리고 미파음 혹은 불파음으로 실현되는 환경은 음절의 이제 종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보적 분포를 보이게 되니까 한 음소의 변이음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음소 설정의 기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 단계가 실현되는 경우는 외파음, 개방 단계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미파음이라고 이제 빨간 글씨로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조음점과 조음체는 혀예요, 혀. 근데 이제 양순음의 경우에는 그 이제 두 입술이니까 좀 얘기가 다르고, 뭐 치조 폐쇄음은 조음점은 치조, 조음체는 전설, 영국의 폐쇄음은 조음점은 연국의 조음체는 후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순의 경우는 뭐 조음점은 윗입술, 조음체는 뭐 아랫입술 이래야 되죠. 그래서 폐쇄, 지속, 개방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했죠. 조음의 시간 단위는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모국어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지각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조음을 하게 되지요. 이게 폐쇄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고, 계속 말했지만 음소와 변이음을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속성이고, 한국어는 특히 이 속성이 중요한데, 한국어는 음절 말에서 음절 초성에서 변별되던 경음이나 유기음이 음절 말음에서 변별되지 않죠. 그쵸? 내가 예를 들면 뭐 앞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피읍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발음만을 듣고는 유기음인지 뭐 평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에서 뭐 말소리 뭐 말음 법칙이라든지 혹은 음절말 중화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배웠던 현상이 바로 이 음성적인 미파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미파를 하니까 파열을 하지 않으니까 변별되는 소리의 숫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몇 개? 7개만. 이제 15세기에는 몇 개? 8개.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하나 더 있었죠? 네, S말음, 치조 마찰음이라고, 아직 우리가 마찰음은 제대로 안 배웠지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폐쇄음의 외파음과 미파음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어 폐쇄음의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음절의 초성은 외파음으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음절의 초성이니까 단어의 첫 부분인 어두. 자, 여러분들 이런 용어가 지금 이제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은 더 확확 나가요. 사실 수업 시간은 더 잔인하게 나가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 선배들한테 들었겠지만 뭐 선생님 수업에 뭐 주로 칠판 사용하지 이렇게 PPT로 친절하게 나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스스로 어학은 외워줘야 돼요. 외워줘야 돼요. 뒤로 갈수록 뭐 수업 시간에 뭐 치조 마찰음이 음절 말에서 뭐 치조 폐쇄음으로 미파 치조 폐쇄음으로 중화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거는 뭐 이 온라인 강의나 뭐 오프라인 강의 그거랑은 전혀 차원 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외워야만 이 수업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조금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음절 초성은 어두일 수도 있고 비어두일 수도 있잖아요. 어두는 단어의 첫머리 제1음절, 비어두는 이제 제2음절 이하를 말하죠. 뭐 3음절일 수도 있고 제4음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어두가 됐건 비어두가 됐건 음절 초성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외파음이에요. 외파음. 반면에 음절의 종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바로 미파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음절 종성 그럼 받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운론의 음절 종성은 오랄 랭귀지, 구어의 개념이고 받침은 문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받침으로는 유기음도 쓰고 경음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것은 이제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법의 원리에 따른 것이고, 실제 소리는 어때요? 실제 소리는 7개의 음절말 종성밖에 현대 국어에는 없습니다. 네,
나중에 또 다시 나와요. 또 다시 나오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PPT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차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이제 뒤에 또 다시 나올 때 상기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 음절말 미파화 현상은 국어의 아주 특징적인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는 대부분 음절말에서 외파를 합니다. 외파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spirit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받았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스피리트라고 쓰죠. spirit은 영어에서 분명히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쓰면 어떻게 돼요? spirit 이렇게 하면 사음절, 모음이 4개나 써야 되잖아요. 네, 물론 앞에 이제 SPR이라고 하는 그 어두자운구 문제도 또 따로 있지만 어쨌든 음절말에 트는 우리는 트로 받아 쓰게 되죠. 실제로 트는 아니에요. 의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입을 개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pirit 이렇게 그 개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케이크 같은 거에 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때 애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음이 붙었다는 것은 개방을 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음절말이 이제 주로 외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대표적으로 영어를 배운다고 할 때 정말 그러니까 right, right 하나 그거 제대로 한다고 해서 참 발음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의문론 공부를 해보면 학생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음성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라도 알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한국어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프랑스어 등 음절말에서 모두 외파음으로 실현되고요. 현대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로버트 여러분 ROBOT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봇. 근데 로버트는 아니에요. 로버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봇도 아니에요. 그쵸? 로봇도 아니고 로버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표기는 앞쪽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규범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국어의 음절 발음이 미파하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국어사 공부를 할 때도 이 미파화가 고대로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심해진다는 건 뭘까요? 심화된다는 것은 음절만 미파화가 점점 더 진행될수록 음절말에서 변별할 수 있는 자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통실 변화 과정을 거치면 얘기했고 15세기 음절 발음은 8종성, 현대국어는 7종성. 그래서 15세기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S 말음. 그러니까 시옷 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현대국어에 시옷 표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옷 했을 때 T 말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 중에 옷이는 표기는 받침이 시옷인 거지 실제 발음은 옷이 해서 음절 초성이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종성이 또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3주 PPT에서 못했던 거 마무리하고 이제 4주차 PPT를 보도록 하지요. 네, 4주차 PPT 2쪽 역시 계속 폐쇄음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음의 3가지 종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외파음과 미파음은 사실은 변이음 차원, 음성적인 차원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변이음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평음, 경음, 유기음은 음소 차원인 것이죠. 최소 변별성 기억나죠? 달, 딸, 달처럼. 그래서 음소 차원에서 폐쇄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음, 예사소리, 경음, 된소리, 유기음은 거센소리. 근데 선생님은 한자어를 씁니다. 네. 연대 쪽의 최연바 학파가 아니라서, 네. 한자어를 더 선호하고, 유기음도 격음이라고 이제 학교문법에서 참고서나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언어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유기음이에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aspiration이라고 해서 어떤 기식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네, 폐쇄음을 발음할 때는 그런 게 이제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를 이제 두 권을 사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책을 찍고 뭐 사진을 찍고 올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쁘지 않게 찍힌 거 나름대로 애써 찍어도 좀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네, 폐쇄음을 발음할 때 성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 후두 안에 후두라는 연골 조직 안에 성대라고 하는 근육 조직이 있죠. 이 성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평음, 경음, 유기음으로 나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평음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냥 비읍, 디귿, 기역만 써놨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거 살짝 실수한데 그럼 여기 같이 써볼까요? 음성 기호라면 비읍 대신 뭘 쓰면 좋을까요? P로 쓰고 디귿 대신 T를 쓰고 기역 대신 K를 쓰면 되죠.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이 책의 경우 이걸 좀 누락시켜 교정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경음하고 유기음은 같은 P, T, K라는 그 음성 기호인데 경음의 경우에는 이제 어깨점을 찍었죠. 어깨점을 찍었고 이제 우리가 뭐죠? 따옴표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유기음의 경우에는 이제 위첨자로 이런 다 위첨자잖아요. 이거 위첨자로 H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음은 H 이게 이 H 소리가 이제 히읗 소리죠. 기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들 그러니까 지금 평음 옆에도 P, T, K를 써주세요. 이제 이 기호들을 이제 뒤에 이번 그 업로딩된 이 PPT를 이제 쫙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국제음성기호라는 것이 뒤에 쫙 나옵니다. 한번 미리 좀 볼까요? 어디 있냐면 네, 24쪽을 보면 거기에 보면 24쪽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직전 페이지 23쪽을 보면 국제음성기호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발음기호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할 때 옆에 있는 발음기호라든지 또 뭐 프랑스어를 배울 때 옆에 있는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발음기호는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르. 우리 발음기호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사실 너무 한글이 좋은 문자라서 뭐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 이후로 국어사전 거의 안 찾아본 친구들이 많다 싶을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발음기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발음기호를 뭘 쓰냐면 뭐 예를 들면 먹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로 한글로 표기를 해놨죠. 한글로 표기를 해놨어. 이런 어떤 알파벳에 근거한 국제음성기호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음성기호는 특정 언어의 발음기호랑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그 음성 기호들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제 음성 기호가 PPT로 이제 쓰려고 하면 너무 막 카피하고 옮기고 너무 귀찮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모두 국제 음성 기호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음 몇 개 되지도 않고 면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지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평음의 변이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 성대의 상태에 따라서 평음, 경음, 유기음이 있고요. 경음과 유기음은요. 변이음이 없어요. 모든 음소가 변이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음소에 따라서 변이음을 가진 애도 있고 안 가진 애도 있어요. 근데 경음하고 유기음은 폐쇄음의 경음과 유기음은 변이음이 없고요. 평음만 변이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음만 변이음을 가지고 있는데 평음의 변이음으로는 3쪽이죠. 경음과 유기음은 무성으로만 실효되고 초성의 외파음으로 환경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반면 평음은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이음으로 실현이 돼요. 자, 평음의 경우에는 유성음인 경우도 있고 무성음인 경우도 있고 외파음인 경우도 있고 불파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음은 이제 예를 들면 외파의 유성이면 뭘까요?
외파되는데 유성면 비어두죠. 나비, 바다, 고기에서 같이 제2음절에 나오는 애들이 모두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외파음이에요. 그러면 무성음으로 실현되는 외파음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했다시피 뭐 비, 뭐 고기 할 때의 첫 번째 고의, 그쵸? 고의 그 영국의 폐쇄음 소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 함께 뭐 그럴 때의 하여튼 첫 어두에 오는 그 소리들이 무성의 외파음이 됩니다. 그리고 음절 말에 오는 음절 종성에 오는 이 소리들은 무조건 무성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냥 느껴보세요. 무성음이죠. 성대 진동 없잖아요. 그래서 평음의 경우에만 변이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새로운 IPA 기호가 몇 가지 추가가 됐죠. 유성음은 영어의 BDG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절 종성의 불파음의 경우에는 꺽쇠 모양의 그 위첨자가 사용됩니다. 이게 공기가 막힌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막힌다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죠? 그런 기호예요. 이런 것을 이제, 구별 표지라고 합니다. 구별을 하는 그런 표지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폐쇄음의 세 가지 종류, 그래서 평음, 경음, 유기음과 그 다음에 변이음이 없는 경음과 유기음과는 달리 변이음이 있는 평음의 다양한 환경,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환경에 따른 변이음을 살펴봤어요. 또 IPA 기호, 국제음성기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폐쇄음의 변이음의 예시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요.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비빔밥. 지금 이제 한글 자모를 보니, 음성 문자다 보니, 양순 폐쇄음과 관련되는 소리가 자그마치 몇 개나 있죠?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 표를 손으로 가리고 스스로 찾아보면 이제 공부가 다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음소로서의 이 소리들이 있는데, 어두와 비어두, 초성과 종성, 외파음과 불파음 그런 것을 다 기호로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지금 선생님하고 다 얘기를 했죠. 어두 초성의 경우에는 외파음, 그리고 당연히 무성음이죠. 당연히 무성음이고요. 비어두 모음뒤, 예를 들면 뭐 나비 할 때의 제2음절이죠. 제2음절 이하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외파음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유성음, 그리고 비어두의 비음뒤, 비어두 비음뒤라고 하는 것은 비빔밥 같은 경우는 지금 비음뒤지만 비빔밥처럼 경음화가 되죠. 네, 이거는 나중에 음운 과정에서 배우게 될 텐데, 사실은 공명자음 뒤에서는 이제 비음이니까 유성음화 되는 게 맞지요. 비음이 유성음이니까요. 예를 들면 비빔밥은 경음화가 되지만 냄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은 비음뒤인데 경음화가 되지 않죠. 제가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비빔밥 미음 뒤에서 양순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됐죠? 그런데 냄비 할 때는 경음화가 안 돼요. 네, 나중에 음운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또 배우게 되는데 좀 불규칙적인 현상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경험으로 실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비어도 종성이니까 이거는 불파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건 한번 예시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나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시피 평음과 경음과 유기음들을 이제 배웠는데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은 변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평음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경음과 유기음은 변이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경음과 유기음은 유성음이 없어요. 그냥 무성음이에요. 무성음이고 평음은 유성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지난번에 선생님이 성대의 속성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일단 경음을 말을 하려면 성대가 폐쇄되죠. 유기음은 성대가 확장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대 근육이라고, 자, 이제 검지와 엄지를 성대 근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그 경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대가 폐쇄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폐쇄되죠? 이렇게 해봐요. 자, 이렇게 손가락 2개 붙이고, 검지, 엄지 붙이고 있어요. 검지, 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대 2개, 성대가 두 쪽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성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붙이고 있으려면 손가락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고 지금 어때요? 근육이 긴장된 것 같아요. 이완된 것 같아요. 네, 근육 긴장이 수반되지요. 자, 반면에 유기음의 경우에는 이 2개의 성대가 넓게 벌어져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때요? 아주 편하네요. 힘주고 빳빳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역시 근육 긴장이 동반되는 거죠. 자, 유기음과 경음은 폐쇄를 시키느냐, 확 여는 개방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실제로 해봤다시피 근육의 긴장을 수반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수반해요. 그럼 평음은 어떤 상태냐? 평음은, 자, 선생님이 지금 똑바로 앉으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도 해봐요. 이렇게 똑바로 앉으려고 하면 근육의 긴장이 수반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참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지요. 평음의 상태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근육이 이완돼서 소위 말해서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폐쇄도 안 되고 완전히 개방도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근육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힘이 맨날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음기관이라고 배우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호흡기관이죠. 여러분 맨날 근육을 긴장시켜서 성대가 폐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방만 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성대가 있어야만 이제 호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평음은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있어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있다 보니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호흡기관이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대 진동이 일어나니까 평음의 경우에만 성대 진동이 일어나는 유성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PPT 5페이지를 보면 긴장음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tense라고 하는데 성대 근육의 긴장을 수반하는 소리를 경음과 유기음이라 하고 성대 근육을 긴장을 수반하는 게 경음, 유기음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분명히 근육의 긴장을 수반하는 거는 같지만 속성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기음의 경우에는 성대를 크게 개방함과 동시에 aspiration, 기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PUFF, puff of air라고 해요. 퍼프가 팡 하고 터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퍼프 소매 알아요? 이렇게 공주님, 디즈니 공주님들 팡 하고 터짐. 그러니까 공기가 팡 하고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게 이 에스피레이션의 극단적인 예를 좀 지저분한 예를 들면 탄산음료 먹었을 때 컥 하고 나오는 것. 네, 그게 이제 좀 극단적인 에스피레이션이죠. 그러고 보니 유기음이 컥 하고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개방과 기식을 함께 수반을 해요. 그러니까 개방을 위해서 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기식이 수반돼요. 그래서 거센 소리가 나온다 해서 유기음 혹은 격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성대를 폐쇄하기만 하는 소리를 이제 경음이라고 합니다. 경음이라고 해요. 반면에 성대의 그 근육 긴장을 수반하지 않는 소리를 이완음이라고 하고요. 용어는 이제 렉스라고 하죠. 근데 성대 근육의 이완, 그리고 이완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성대 진동의 여부에 따라 진동이 없으면 무성음, 진동이 있으면 유성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긴장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얘네들이 지금 그 성대 진동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확 넓혀 놓든가 확 좁히든가 근육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음 기관의 속성상 성대 진동을 수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음과 경음은 유성음의 변이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로 이제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음은 이제 근육이 이완되고 성문은 살짝 열리고 기식도 살짝 있고, 반면에 경음의 경우에는 근육이 긴장되고 성문은 거의 열리지 않고 폐쇄되어 있다. 근데 완벽한 이제 사실 이제 사람의 조음기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식은 거의 없고 유기음은 긴장되고 성문은 많이 열려 있고 기식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대 결절, 이제 가수들이 목을 이제 막 잘못 쓰다 보면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확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간혹 목이 쉰다든가 뭐 이래서 후두염이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후두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간단한 후두염일 때는 성대 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고 염증이 생긴 것이고, 이제 거기가 좀 찢어지거나 살짝 손상되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후두가 손상이 되면 뭐가 안 나올까요? 이제 유성음의 발화가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성대 진동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대의 진동과 여기에 성문 폐쇄나 성문 개방은 기압차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폐쇄와 개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압차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것을 뭐 베르누이 효과라고는 하는데 뭐 여러분이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하나 해준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긴장성과 이완성은 모음은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장모음 있죠. 긴 모음 우리 배웠잖아요. 장모음과 단모음 있죠. 짧은 모음 있죠. 둘 중에 어느 것이 근육의 긴장을 수반할까요? 사실 자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텐스 바월이라 긴장 모음이다라고 하면 그게 긴 모음, 장모음이 돼요. 그리고 반면에 렉스 바월, 이완 모음이다 하면 그게 단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텐스 렉스라고 하는 용어, 텐스는 TENS이고요. 렉스는 이제 LAX인데 선생님이 PPT에 쓰지 않은 이유는 굳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해서 안 쓴 거니까. 네. 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시된 것에서 크게 벗어나서 시험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벌벌 떨거나 공포스러워할 건 없어요. 물론 내가 이게 너무 재미있고 또 혹시 이런 쪽에 전공을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면 더 고맙기는 하죠. 그래서 긴장 모음 그러면 이제 장모음, 이완 모음 이러면 이제 단모음이 된다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마찰음이니까 우리 이제 2차 시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